현재 직원의 한 10%를 감원시키겠다라는 거고, 시대에 대한 예측을 잘 못했어요. 네. 인공지능의 셀파 김병주 교수님, 인텔의 구조조정이 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바로 칩스법 때문입니다. 칩스법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칩스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통과가 됐던 법인데, 미국 내에서 이 반도체 제조업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법이에요. 네. 그래서 미 하원 상원 통과한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현재 정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당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법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잡았던 예산이 한 2,000억 넘게 있습니다.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네. 2,300억 달러죠. 네.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의 약 10%를 사실은 인텔에다가 부었어요. 아하. 네, 실제 부었던 돈은 한 75억 달러고, 또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지원까지 다 합하면은 거의 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까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투입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말부터 인텔의 가격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야, 인텔이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지금 인텔이 주력했던 게 이 파운드리라는 그렇죠. 제조업인데,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이 TSMC라는 대만 기업을 이제 타겟으로 한 거예요. 네. 거기보다 훨씬 뛰어난 이제 이른바 이제 반도체 제조업, 고객들이 주문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이게 이제 안 먹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여기에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부은 이유는 결국 일자리 문제일 텐데. 그렇죠. 대량 해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1일자 구조조정안을 발표했고요. 네. 구조조정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현재 인텔 직원의 한 10%를 감원시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를 없애는 건 아니고 이제 분사를 시키겠다. 네. 별도의 사업체로 분사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10%의 인력들이 있는 위치의 주들, 네. 그 주들이 물론 해외에도 있지만, 이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서 이번 선거에서 보통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에서 만약에 이기는 후보는 미국 50개 주를 전체를 다 이긴다라고 네. 하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한 7, 8개가 있거든요. 네. 그 7, 8개 가운데서 한 3개 정도가 인텔이 있는 이제 그런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 안에 보통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대적인 최소한 뭐 1,000, 2,000, 3,000명 정도의 감원 바람이 부는 거고요. 네. 그리고 OI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를 만들 공장을 짓고 있는 데인데, 여기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고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개 주에 걸쳐서 인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개 주 중에서 4개 주가 거의 다 이번 대선에서 핫 이슈가 되는 스윙 스테이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 대선도 결국 경제, 그중에서 물가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예산은 예산대로 썼는데 대량 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인텔 주로 어느 주에 회사에 근거를 하고 있나요? 주로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인텔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뽑을 때 이제 주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뽑는데, 여기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 한 55명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본사가 있고, 이 본사에만 한 10,000명 정도 인텔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조나주. 네. 네, 여기도 아주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리건주, 오하이주 이렇게 네 군데 있고요. 오하이주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바로 오하이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조나주는 사실은 사막이라서 이렇게 누가 살까 했는데, 이런 그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리조나주. 네. 그러면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인텔이 있는 주들이 이제 대부분 스윙 스테이트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거인단을 뽑을 때 그 주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하고 경쟁이잖아요. 어느 한 당이 이기면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네, 다 가져가니까 이게 전체 50개 주 중에서 한 538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딱 반절이 27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70명만 확보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가장 많고 이제 제일 적은 데가 보통 3명 정도로 된 주입니다. 그게 한 9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간에 속해 있는 10명 내외의 주 중에서 이게 이제 4년 전 선거 때의 데이터를 본다든지 뭐 최근에 또 이제 약간 인구 유동하는 걸 좀 봤을 때 이제 타임지가 꼽았던 7개의 스윙 스테이트가 있어요. 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그다음에 네바다 이렇게 꼽았고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제 플로리다, 오리건, 오하이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던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이른바 인텔이 있는 데가 바로 애리조나, 오리건, 오하이오가 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또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 바이든 이제 민주당에서 주력을 해서 피웠던 정책의 결과가 지금 선거 시즌에 이제 가까이 왔는데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갑자기 구조조정하겠다, 실직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거고 결국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결국 봐라 민주당의 정책 실패다.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4개 주 가운데서 오하이주를 빼고 나머지 3개는 원래 민주당이 지난번에 선거를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역공을 펼치면 요 4개 주가 거의 다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미국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인텔이 더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텔로 들어가 보면 인텔의 CEO 팻 겔싱어 연봉이 거의 2천억. 네, 2,000억. 대단합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이 겔싱어가 CEO가 된 거는 몇 년밖에 안 됩니다. 네. 2021년인데 원래 인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979년부터 30년간 근무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면 286, 386, 486, 586 이렇게 네.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486대에 아주 각광을 나타냈던 사람. 그래서 이 486의 인텔의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팻 겔싱어라는 사람이고 이제 그래서 이 인텔의 한 주당 가격을 이렇게 쭉 보면 이 겔싱어의 역할이 이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겔싱어가 처음에 딱 부임했을 때 한 몇 달은 게 주식이 막 올랐어요. 아하하. 올랐는데 역시 바꿔도 인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제 아하. 주가가 이렇게 계속 추락했고 추락하는 도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죠. 칩스법이 발의가 됐고 칩스법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반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조금 올라서 뭐 한 45달러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50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다시 하락세를 겪기 시작해서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한 20달러 선까지 아이고.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20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을 왜 뽑았느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인텔 자체가 소생이 불가능한 거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이제 수책이었다.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까지 받았는데 역대 최저의 주식 가치를 나타내고 게다가 대량 해고까지. 인텔이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의 대명사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인텔의 쇠락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I 시대에 대한 예측을 잘 못했어요. 네, 결국은 인텔의 쇠락 뒤에는 AI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대선도 간접적으로 AI 때문에 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인텔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쓸 때 수치 계산을 위해서 옆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네. 별도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픽을 할 때는 그래픽 카드를 뒀는데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던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래서 인텔에서 그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소홀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 수치 계산 쪽이 많아지니까 이 그래픽 카드가 GPU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가격들이 엄청 치솟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AI 시대에 따른 이제 자체 프로덕트의 개선, 개혁 이런 게 없었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이제 미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본인들도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래서 일종의 파운드리의 일종이긴 하지만 직접 생산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SSD 메모리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걸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장을 2021년에 SK 하이닉스한테 팔았습니다. 70억 달러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떤 면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많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하이닉스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런 SK 하이닉스를 만들었던 사건은 바로 인텔의 악수에서 비롯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걸 팔아 넘긴 거죠. 그 당시 판단을 잘못해서. 그리고 이제 뒤늦게 반도체 주문 생산을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받았는데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할 때 보면 이제 보통 그 정밀도를 나타내는 나노 단위 어떤 그 공정이 있습니다. 네. 보통 TSMC 같은 경우는 보통 3나노 정도까지 하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보통 5나노, 7나노 정도까지 공정을 하는데 당연히 숫자가 작을수록 더 이제 미세하기 때문에 더 집적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인텔은 이제 2나노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 삼성이나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자 확보나 기술력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앞섰던 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높은 기존의 1, 2등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그 다음에 AI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는 GPU가 더 뜨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역전시키려고 CEO를 모시고 왔지만 CEO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감독을 뭐 교체했지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선수 역량이 네. 성격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네. 어찌됐건 SK 하이닉스가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사들이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높은 기술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소프트웨어에서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학습 단계에서 엄청난 전기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운영할 때도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AI 시대 때 우리가 3위 국가로 나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반도체는 역시 중요하군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그 AI 시대에도 선두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기 위해서 우리 김명주 교수님 셀파의 도움이 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